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휴일을 맞아서 또 오늘 강의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강한 종목들의 흐름들을 조금 보여드리고자 그동안 방송에서 추천주로 드렸던, 그래서 저는 아침 방송에서 실전 매매 정수에서 드렸던 종목들, 바닥주 위주로 드렸던 종목들과 그다음에 불기둥 방송에서 9월 말쯤, 그래서 10월 달부터 11월, 12월, 그다음에 올해 1, 2, 3, 4월, 그래서 4월 4일 날이 막방이었습니다. 근데 강한 종목들 제가 드렸을 때 그쪽 수익률이 월등히 좋을 것이다라고 먼저 미리 얘기를 했었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리면서 끝으로는 이제 시장 얘기도 할 거예요.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오늘 날짜가 5월 8일입니다. 어버이날인데 오늘이 여기서 이거 녹화를 하고 이 내용은 스승의 날 15일 날이 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에서 시장이 그렇게 크게 비껴나가진 않을 겁니다. 제가 시장에 대해서 몇 수 앞서서 먼저 흐름들을 파악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이제 시장 얘기 앞서서 제가 이제 노란톡방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얘기했던 부분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게 자, 여러분들 안 보이실 거예요. 안 보이시겠지만 이거를 제가 읽어드리면 이때 이 차트를 보게 되면은 자, 4월 29일 최근이죠. 최근 29일 진바닥을 쳤다고 공개 방송에서도 제가 선언을 했고요. 아침 방송은 이제 실전 매매 정수에서는 이때 이제 바닥을 쳤다고 아침에서는 그렇게 섣불리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 끝나고 이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진바닥을 쳤다, 강하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바닥이 요런 바닥이 있고 이중바닥형의 이제 확인 매수 패턴이죠. 요런 패턴이 있고 요런 패턴이 있는데 이거다. 지금 고가에서 저항받고 부딪히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바닥을 친 거다. 그렇게 해서 4월 29일 날 이날이 월요일이었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저녁 방송에서도 공개적으로 강하게 얘기를 했었던 게 지난주, 그러니까 오늘이 5월 8일이니까 휴일 지나고 전에 얘기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또 바닥을 쳤다라고 얘기하니까 여기가 이제 진바닥, 그러니까 2차 바닥이라고 그러죠. 1차 바닥. 제가 이거를 처음 이거를 배울 때에서는 이중바닥형 내지는 이제 짝꿍댕이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그렇게 쓰지는 않죠. 그렇게 쓰지 않고 그냥 이중바닥형이라고 그러는데 이중바닥형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면 안 되냐면 이렇게 치는 거는 이건 이중바닥형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저점이 깨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자, 1차 바닥은 요 자리. 요 날이 언제냐면 4월 18일이에요. 그래서 4월 18일 날에 가바닥을 쳤으니 매수하라고 제가 365일 맨날 매수하라고 노래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장이 안 좋으면 안 좋다라고 대놓고 조심해라. 현금화 최소한 50% 해놔라. 종목들 급락 나온다. 박살난다. 폐고름장 된다. 뭐 위험 고지를 저는 아예 대놓고 해요. 시장이 떨어질 때쯤 되면 가장 최근에서는 작년 9월에서 10월 달 뭐 이때 사이 9월 달 그것도 차트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다 그런 이제 자료들이 있죠. 시장을 맞추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특화되어 있고 이번에도 맞췄죠. 이번에서도 이때 올라갈 때 우리나라 시장은 반등이 나왔지만 미국 시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여기에서 반등이라고 아무도 사람들이 예측을 못했었는데 어쨌든 간 바닥을 여기서 쳤죠. 그래서 4월 18일 날에 자, 그 증거 자료들이 뒤에 화면이 더 크게 되어 있네요. 요 자리에서 그러니까 지난 다음에 누가 다 얘기 못해 하겠지만 지나기 전에 얘기했었던 자리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나서도 비우는 사람들이 몇 명 있긴 있었어요. 왜냐면 반등은 나왔지만 종목들이 물론 가기는 갔어요. 가긴 갔는데 이때는 일단 IT가 움직였고 그 다음 날은 또 IT가 흔들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바닥이냐. 왜냐면 그 다음날 흔들렸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바닥이 맞더라. 자, 이거 코스피 차트입니다. 그래서 요 날이 바닥이어도 이게 이제 가바닥이라 그래요. 1차 바닥, 여기가 이제 제가 볼 때 2차 바닥, 고가를 돌파하는 2차 바닥이 나오는 자리. 그래서 4월 18일, 4월 29일 이거를 기억을 잘 해두시고 요거를 이제 현재 상황을 빗대 보면 요 자리죠. 요 자리 코스피 4월 18일 여기 장대 양봉 나오는 날. 그다음에 요 자리 요 날이 4월 29일. 지금 오늘은 5월 8일 요 날. 오늘 또 올라갔죠. 어제도 올라갔고. 그래서 2700을 돌파 안착을 한 우리나라 코스피의 흐름인데 자, 요 자리 4월 18일 날, 요 날이 4월 29일 날. 이게 지난 다음에 보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맥점을 잡는 것 자체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 몸에 혈자리가 있잖아요. 어디다가 침을 쏘면은 사람이 그렇죠? 잘못 침 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다가 침을 찌르면 되고 어디다 찌르면 안 되고 이런 거를 아는 사람들은 그걸 쉽게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뭐 머리에다가 여기다가 막 침 넣고 여기다가 침 넣고 그러면은 큰일 나죠. 그렇죠?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 것처럼 안 보이는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지나고 나서 다 알려주고 여기다가 찍어라. 여기다가 3cm 찔러라. 그러면 다 알죠. 다 혈자리 다 찍어주고 옆에서 한의사가 옆에서 도와주고 여기서 2cm만 찌르세요. 그러면 다 알죠. 그런 것처럼 지나면 다 보이는데 지나기 전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이 어디다가 침을 찔러야 될지 안 보이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그 맥점을 잡아야 되는 자리인데 잘 기억을 해두세요. 왜냐면 이거를 계속 파다 보면 뭐가 좀 보일 겁니다. 하여튼간 요때. 자, 그러면 미국 시장을 보고 잡았느냐? 자, 그럼 이날 기준으로 미국 시장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미국 시장 나스닥. 자, 4월 18일 경이니까 우리나라 그 미국 시장의 수요일 날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 시장이 열린 겁니다. 저녁에 끝난 거죠. 수요일 날 저녁에 끝나고 우리나라 시장은 이날 양봉 나오고 올라갔는데 미국 시장은 빠졌어요. 우리나라 18일 날 그때 IT가 강하게 확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정작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나라 흔들리고 미국 장도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장을 보고 얘기한 건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4월 29일 날 또 제가 시장 2차 바닥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미국 시장 급등 나왔나요? 아니죠. 여기 보면 요 날이 29일이고요. 요 날이 30일입니다. 미국 시장 올라가긴 어디로 올라가요? 떨어지긴 하지. 근데 저는 바닥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 장의 모양을 본 게 아니고 미국 시장의 추세를 봤던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의 추세 흐름을 봤을 때에서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시장의 힘을 운동 에너지라고 하면은 될까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의 법칙으로 봅니다. 운동 에너지 법칙. 그래서 시장의 힘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안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뭐 로켓 생각하면 돼요. 힘을 밑에서 받으면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힘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딱 가만히 서 있는 자리가 있죠.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는 딱 서는. 물론 그냥 실생활에서는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찰나에 오지만 뭐 그런 이해를 돕고자 해서 이것도 운동에너지처럼 힘을 받으면 위로 올라갔다가 힘이 떨어지면은 이제 다시 내려갔다가 또 밑에서 힘을 받으면 다시 올라갔다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해서 시장이 떨어진다 올라간다를 보기 때문에 그냥 뭐 뉴스가 어떻고 뭐 금리가 어떻고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특히 환율 뭐 이런 것들도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나서 저는 여태까지 2006년도 독일 월드컵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 그때서부터 정확하게 2007년도서부터 타방송에서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지금 18년 됐는데요. 그때 이후에서 저는 환율, 물론 그전에도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으니까 처음에서는 저도 민감하게 봤었죠.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다 핑계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 제가 보는 그 운동 에너지 법칙으로 시장을 바라보니까 그게 더 잘 맞아요. 그 나중에는 제가 어떻게 보게 되냐면 운동 에너지의 힘이 떨어져서 시장이 빠질 것 같으면 금리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건 다 핑계가 되고 다 떨어지기 위한 핑계가 되더라고요. 금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세력들은 돈의 힘을 가지고 상승할 건지 빠질 건지 그 흐름들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느낌에 그래서 시장의 힘을 보고 시장이 오를 때에서는 금리가 내리든 금리가 오르든 환율이 내려가든 환율이 올라가든 상관없이 시장이 오를 때에서는 악재가 호재로 바뀌고 장이 떨어지려고 할 때에서는 호재도 악재로 바뀌고 실적 공시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올라갈 때에서는 무슨 이상한 뭐 실적 공시들 나오게 되면 무조건 호재로 막 되죠. 그렇죠? 근데 장이 떨어질 때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기 좋은 핑계거리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수주 공시가 떴더라. 뭐 중국에다가 뭐 물량을 뭐 100억을 팔든 1000억을 팔든 1조를 팔든 근데 장이 빠질 때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면 잠깐은 움직여요. 근데 장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떨어지면서 개인 투자들만 그 뉴스를 듣고 막 사고 기관 외국인들은 그 물량을 싹 다 던져버리고 호재가 터졌으니까 개인들은 사겠죠. 그래서 시장은 힘을 가지고 떨어질 건지 올라갈 건지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뉴스들이 나오는데 재밌어요 하여튼간. 어쨌든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시장을 보면서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뭐 이런 거 안 봐요. 그냥 참고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슬램덩크에 보면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명언이 있죠. 그런 것처럼 주시장에서는 주가 되는 건 오른손인데 이거는 시장의 힘을 봅니다. 저는 시장의 힘. 그래서 시장의 힘을 가지고 이게 주가 되는 거고 왼손은 거들 뿐 다 핑계예요. 왼손. 물론 이 왼손이 잘 거들고 이 핑계가 잘 데코를 잘 쳐주는 거죠. 데코레이션을 잘 쳐줘가지고 올라갈 때도 더 잘 올라가게 하고 떨어질 때도 더 신나게 떨어지게 하고 주식은 많이 빠지면 또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2022년도에 하락장 시작이다라는 얘기를 선언을 아주 강력하게 했죠. 엄청나게 강력하게 했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제가 그런 얘기 했다라는 거를 기억을 못할 겁니다. 저는 대놓고 이때 당시 얘기를 했어요. 자, 차트를 보면 언제냐면 자, 우리나라 코스피 2022년도 1월 달 여기 요 자리에서 요쯤에서 요 저점이 깨질 때 그러니까 무조건 깨진다고 하락장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 마지노선이 있어요. 마지노선이. 그러니까 요때까지는 상승장이었습니다. 그 여기까지는 상승장이 유지가 됐던 거고 눌림목으로 봤어요. 근데 요 라인이 깨지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힘의 에너지. 공이라고 생각하도 되고 뭐 로켓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슉 올라갑니다. 공을 확 위로 던져요. 야구 선수가 아주 세게 던집니다. 던지면 뭐래요?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중력의 힘 때문에 아니면 바람의 저항을 받고 가속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다가 가속도가 제로가 되는 순간이 올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밑으로 중력의 힘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이 오겠죠. 마찬가지예요. 주식시장도 힘이 떨어지는 구간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공은 로켓이 아니기 때문에 연료도 없고 다시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누가 밑에서 다시 뭐 바람이 불어 올리든지 아니면은 밑에서 뭐 방망이로 갖다 쳐가지고 위로 올리든지 뭔가 힘이 필요하지만 로켓 같은 경우들은 연료가 무한인데 이게 이제 발사를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이제 연료를 가지고 쭉 올라갔다가 이제 힘이 떨어지면 섰다가 내려가도 다시 연료를 태워가지고 또 올리면 또 올라가듯이 그런 이제 흐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저는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 혼자. 근데 그거를 2006년도, 2007년도에 찾아냈던 거는 아니고요. 그때에서 누군가의 힌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는 법이 있구나. 그래서 그것만 열심히 파다가 찾게 된 건데 그래서 2010년도쯤 그때에서부터 발견하게 된 거죠. 어쨌든 되게 잘 맞아요. 문제는 비밀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때 당시 이제 저는 2022년도 그런 원리로 해서 여기가 이제 힘이 떨어지는 건데 여기서는 힘을 받치고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올리질 못하면 세력들의 의도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저점이 깨지고 하락장으로 내려가겠다는 시그널로 봤기 때문에
왜냐면 거기가 마지노선이었어요. 마지노선. 여기가 깨지면 이거는 눌림목이 아니고 하락장이 시작이다. 이거 아무렇게 막 선언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그동안엔 시장이 상승장으로 막 그렇게 타성에 젖었던 시장에서 이제 하락장 시작입니다. 이거 어떻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이때 얘기를 했어요. 하락장 시작이고 종목들 반토막 이상 박살이 날 거다. 피고름장이 될 거다. 하면서 보름 내내 설날 들어가기 전까지 이때 이제 설날을 앞두고 계속 제가 빠진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설날 들어가기 딱 전날 반등을 나옵니다. 요 날일 거예요, 아마. 요 날이 2022년도 1월 28일. 전날인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요. 이때 아니면 저때일 건데 28일. 그래서 2월 3일 맞을 거예요. 금요일 여기 목요일 그렇죠? 여기 금요일이고 이날 목요일이니까 날짜가 벌써 중간에 많이 띄었죠. 1월 28일 날이 금요일이고 2월 3일 날이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에서 토요일을 쉬었다 치고 월요일이 돼야 되는데 아니면 화요일 날이 되는데 목요일이 됐다는 얘기는 명절이 있었다는 얘기죠. 한 2, 3일 정도 명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날 설날이었는데 그래서 설날 들어가기 전날 양봉이 뜨죠. 근데 여기서 하락장이 있다고 선언을 하고 나서 여기서 했나? 하도 지금 시간이 좀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요쯤이에요, 요쯤. 여기에서 되고 나서 거의 보름 정도. 보름이면 일주일이 5캔들입니다. 2주면 10개 정도 캔들이죠. 대략 맞죠? 그래서 보름 정도 제가 시장 박살날 거니까 현금화해 놓고 기다려라. 그 하락장 시작이다. 그럼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게릴라 전법을 써라. 그 게릴라 전법이 뭐냐? 현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이 박살나게 기다리는 거죠. 하이닉스 하한가 가기를, 삼성전자 하한가 가기를, 하한가보다 더 빠지기를, 반토막 나기를. 그 종목들이 반토막 나기 기다리고 50% 빠지고 40% 빠지면 단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 5% 먹고 나오고 또 종목들 또 50% 빠지길 기다렸다가 또 3% 4% 먹고 나오고. 제가 조금 비약적으로 했지만 대략 한 20, 30%씩 빠질 때마다 단타로 들어갔다가 치고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마이너스 50% 반토막 난 다음에 들어갔다 팔아라 이 의미지만 사실 요거까지 바로 안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반토막 내지는 않고요. 한 일주일, 2주일 혹은 한 달이 기다려야 반토막이 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오늘 강의하는 날이니까 한 20에서 30% 빠지면 매매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잘라야 됩니다. 또 빠져요. 그리고 여기서 먹으면 한 3에서 5% 먹으면 팔아야 돼요. 또 빠집니다. 그 2022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하락장이 또 다시 언젠가 또 시작된다 그러면 지금을 잘 기억을 해서 언젠가는 오겠죠. 향후 5년 안에는 오겠죠, 다시. 그래서 향후 5년 뒤에 지금 2024년도니까 2029년도에 하락장이 또 시작이 된다. 그러면 20, 30% 깨진다고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들어가서 사놓고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들어간 다음에 3%, 5% 먹으면 파세요. 재수 좋으면 10% 나옵니다. 팔고 또 기다리면 또 빠져요. 20, 30%. 20, 30%또 빠지죠. 또 들어가면 또 먹어요. 또 20, 30%또 빠집니다. 또 들어가면 또 먹어요. 그렇게 해서 그럼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차트가 되는 거죠. 우하향, 하락장 차트.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난 얘기니까 그래서 2022년도 차트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바늘을 보면 이렇게 바늘이나 아니면 동물들도 보면은 이렇게 뭔가 갈퀴가 있는 이런 부분 보면 뾰족한 게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렇게. 뭐예요? 뭔가가 여기를 딱 끼면 걸려서 못 빠져나가게. 그래서 심해에 있는 그 이빨 상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이빨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안쪽으로 나 있죠. 한번 들어가면 잡히면 못 빠져나갑니다.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거. 못 빠져.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 얘네들이 입을 벌리면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한번 물면 못 빠져나갑니다. 이면 이빨이 안쪽으로 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주시장도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한번 여기에 물리게 되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가는 방법? 그냥 해탈을 하고 마이너스 50%에서 자르고 도망가야 돼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합니까? 다 희망을 품죠. 그래, 반등을 줄 거야.
마이너스 50%인데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그렇죠? 올라가죠. 언젠가는. 2년, 3년, 5년 뒤에. 그래서 1년 동안 어떻게 돼요? 종목들이 반토막 났으면 잘한 거죠. 마이너스 70%, 80% 떨어진 애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게 2022년도장, 2023년도장이죠. 어쨌든 그건 이제 과거에 했던.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는 포인트는 그 어려운 과정에서 저는 시장을 여태까지 18년 동안 전문가 생활하는 18년 동안 5번도 안 틀렸다는 거. 그래서 이때도 정확하게 여기서 하락장이 됐다라고. 이거 다 증거 자료 다 있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뿐만 아니라 이때 나왔던 모든 방송에서 엄청나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2022년도고요. 이때도 제가 서울경제에 있었으니까 이때도 코로나 터지기 전에 2019년도 여기서 폭락장 나올 거다. 이때 종목들 대부분 다 마이너스 60% 많이 빠지는 마이너스 70% 박살났죠. 요거 떨어지기 전에 폭락장 나올 것 같아서 그 어떻게 저는 맞췄느냐. 미래를 봤느냐. 그게 아니고 저는 힘을 보기 때문에 힘의 에너지를 보기 때문에 여기서 폭락의 그 감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현금화라고 이것도 마찬가지 서울경제에 있었던 모든 방송을 다 틀어보면 제가 여기에서 폭락할 거라고 급락할 거라고 현금화 50% 이상 해야 된다고 피고름장 될 거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게 해갖고 진짜로 됐죠.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여기서 3월 19일 날 잡아준 건 아니고 이때 3월 17일 날 18일 날 종목들을 잡아줘요. 공개방송에서 P&E 솔루션 지금 이름 바뀌었는데 원익 P&E 그것부터 해가지고 뭐 몇몇 종목들 잡아줬는데 그것도 잡아준 이유가 이때 당시 이게 박살을 날 때에서 방송을 못 봐서 현금화를 못 해가지고 많이 깨졌다 그러길래 제가 추천한 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 보여서 도대체 무슨 종목으로 몇 프로 깨졌어요? 그러니까 50% 깨졌대요. 그 50%만 먹을 수 있는 종목을 주면 그럼 나중에 서울경제다가 이정수 전문가가 뭔가 종목을 줘서 50% 이상 수익 나서 감사하다고 도배할 겁니까? 라고 약속을 하고 종목을 준 게 그때 원익 P&E하고 P&E 솔루션. P&E 솔루션이 원익 P&E예요. 이름 바뀌었어요 나중에. 그런 걸 줬는데 종목들이 이때 당시 다 올라갔죠.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도 안 걸렸어요. 2, 3주 만에 종목 수익이 50% 났는데 어떡하냐고 물어보길래 그때 약속했잖아요. 파시라고. 근데 팔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100%, 200%더 올라갔죠. 그때 당시 웬만한 종목들이 100%안 갔으면 다 바보였으니까. 그러니까 50% 수익 날 때까지만 사람들이 되게 고마워했는데 사람이 참 그래요. 50%에서 팔았다고 했다고 이제 100% 올라가니까 이제 삐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고맙다는 얘기가 사라지죠. 분명히 빠져나오는 좋은 기회를 제가 그때 잡아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막 상승장. 그래서 여기도 정확하게 좀 맞췄습니다. 증거 자료는 서울경제에 있었던 이때 당시 급락하기 전에 저의 모든 방송을 다 뒤져보세요. 실전 매매 점수 보시면 다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아침 방송 출연했던 것들 다 나와요. 이때 당시는 이제 제가 서울경제에서 아침 방송도 이때 잠깐 출연했었던 부분이었고 어쨌든 실전 매매 점수.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장이 찾아오고 나서 여기서 시장 박살난다고 여기서 하락장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과연 이해를 하고 게릴라 작전을 펼쳤느냐? 아니죠.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한번 물리면 2년, 3년, 4년, 5년 주식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의 방송을 보면서 한 4년, 5년 같이 이제 쫓다 보면 이제 나중에서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 한 2년만 겪어도 시장의 하락과 상승을 제가 정확하게 맞춘다는 걸 여러분들이 본단 말이에요. 한 2년만 겪어도. 그러면은 처음에는 한 번, 두 번은 하락한다 현금화하세요라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그래. 이정주 전문가 그러면 그렇기는 하겠지. 하지만 나는 종목이 물렸으니 나는 못 줄여. 이러다가 그렇게 폭락하는 걸 몇 번 경험하다 보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정수 전문가가 자 이제 여러분들 조정 시작입니다. 현금화 한 30% 정도 하세요. 종목들 한 반토막 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나오면 그런 거 두 번, 세 번 겪다 보면 조정입니다까지만 얘기가 나와도 현금화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조정입니다. 그러면 경기를 일으키면서 종목들을 던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여튼 그렇게 돼요. 자, 어쨌든 저 때까지 시장을 여기도 맞춰왔고 여기도 맞춰왔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서는 여기 9월 달 작년이죠. 작년 여기에서도 현금화 대응을 시켰어요. 여기는 웃긴 게
요때 9월 여기 초반에서는 제가 강연회가 있었거든요. 이때 당시. 이때 강연회를 하면서 IT를 사야 된다. IT가 주도주가 될 것이다. IT가 엄청나.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하이닉스를 100만 원을 간다라고 노래를 했던 게 이날입니다. 근데 물론 당장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10년 뒤에 간다라고 이때 처음으로 제가 공개했던 날이 이때 이날 강연회 때였어요. 근데 강연회가 9월 16일인가 그랬을 겁니다. 이때에서 하이닉스가 앞으로 10년 뒤에 100만 원 간다 그러면서 이제 로봇들이 날아다니고 막 로봇들이 강아지도 산책하고 뭐 로봇들이 이제 막 요리도 하고 우주 항공모함도 날아다니고 뭐 하여튼 엄청난 그런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시대가 올 것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반도체가 확실하게 왜냐하면은 이때에서 계속 나왔던 게 3분기, 4분기 작년이죠. 작년 기준으로 작년 3분기, 4분기에서는 반도체가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계속 흑자가 난다고 작년 1분기, 2분기서부터 계속 떠들어댔는데 적자 지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진다는 얘기는 나왔는데 반도체들이 그렇게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인공지능만 움직였죠. 챗 GPT 때문에 아마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로봇주하고 인공지능이 잘 움직였었는데 이때 당시 저는 반도체 장비주를 봐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면 걔네들이 움직이게 되면 결국은 걔네들을 만드는 애들은 이것도 강의 내용에서 다 있었던 내용이고요. 강연회에서 했던 얘기고. 어쨌든 왜 여기서 웃기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이때에서 IT를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요날 9월 23일인가 26일인가 23일인 것 같아요. 23일인가 26일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갑자기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 현금화하세요 그랬어요.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하게 얘기했던 걸로 지금도 저는 자랑을 해요. 이때 여러분들한테 현금화라고 하지 않았느냐. 작년 내내 자랑했던 게 이거예요. 그동안 현금화라는 얘기 안 했는데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현금화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언제까지 빠졌냐면 FOMC 11월 2일 날이 FOMC 결과가 나왔던 날이거든요. 이 전까지 우리나라 시장은 한 달 보름 동안 빠졌습니다. 종목들은 다들 반토막 났어요 이때. 그나마 덜 빠진 게 마이너스 40%. 근데 저는 빠질 거를 예상을 하고 현금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도 제가 이거를 뭐 눈 감고 꿀점을 쳐서 맞추는 게 아니고 저는 제가 보고 있는 운동 에너지 힘의 법칙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이렇게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는 구간들을 골라내는 겁니다. 어쨌든 그때 이후에서는 요게 FOMC 이후에서 FOMC 이후 결과 미국장이 급등이 나왔고 빠질 만큼도 빠졌고 여기도 보면 하락 N자로 빠지죠. 빠질 만큼 빠졌고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대놓고 자 여러분들 이제 주식 사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IT 섹터 강하게 얘기했었거든요. 일부러 9월 16일 강의하기 전에 8월 7일 날 하이닉스도 추천했었고 삼성전자도 추천했었고 하면서 대형주의 IT와 그다음에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뭐 주성엔지니어링이라든지 그때 당시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IT의 대표적인 종목들도 막 그때 추천도 하면서 그런 애들이 저는 이렇게 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있는 분도 수익 났으면 팔고 만약에 못 팔면 물렸다가 나중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추가 매수를 해라. 뭐 그런 얘기를 장바지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쭉 떨어진 다음에 다시 여기서 시작할 때 작년이죠. 작년 11월 2일 날에 다시 IT 주어 담아야 된다를 여기서 또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방송에 다 나왔던 얘기들이니까 찾아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래서 작년 이제 11월 2일서부터 해서 다시 시장이 반등 주고 이제 올해 1월이 된 거죠. 그래서 올해 1월이 됐고 얼마 전까지만 4월이었고 그 전만 해도 3월이었고 사실 1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뭐 별로 안 된 것 같지만 벌써 5월이에요. 벌써 5월인데 저는 올해 시장은 상승장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은 인정은 안 하지만 지금 상승장 맞아요. 상승장 맞고요. 하락장은 이걸 하락장이라 그러죠. 이건 박스권장. 이건 상승장입니다. 근데 상승장의 각도가 이렇게 되는 각도가 있고 이렇게 되는 각도가 있죠. 이렇게 되는 각도는 아쉽지만 우리나라는 아니고 해외 시장은 저런 각도를 가진 굉장히 강한 상승장이고 우리나라는 상승장은 상승장인데 각도가 어때요? 요렇죠? 요렇게. 그러니까 완만합니다. 그래서 이게 박스권장인지 상승장인지 잘 헷갈릴 정도로. 근데 하락장은 아닙니다. 하락장이었으면 여기를 못 넘어갔죠. 지금 2200을 헤매고 있거나 2100으로 깨지고 있거나 2000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미국 시장 대선도 있고 미국 시장은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 상승장이라는 표현을 자, 이거 나스닥, 자, 다우존스 각도가 이렇죠. 세죠. 각도가. 유럽 시장도 각도가 셉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유럽 시장이나 뭐 일본 시장이나 미국 시장 정도 됐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는 접어두고 2023년도는 접어두고 올해 기준으로 돈 많이들 벌었을 텐데 이렇게 됐으면.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일부 종목들은 엄청 갔습니다. 뭐 일진전기 봐봐요 지금. 오늘 재룡산업 봐봐요 오늘. 얘네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쪽을 샀다. 재룡산업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한 보름 전에 샀으면 지금 벌써 120% 수익이 났겠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강하게 움직이고 어떤 종목은 안 움직이는데 미국 장처럼 유럽 시장처럼 강하게 움직였으면 이렇게 일부 종목들만 이렇게 강하게 튀는 게 아니고 많은 종목들이 갔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하여튼간 우리나라 시장이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은 하락장이 아니다. 상승장이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저는 시장을 여태까지 잘 맞춰왔는데 그 잘 맞춰오는 그 전문가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기를 올해 제가 1월 달에서도 상승장이다. 상승장이 올 거고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개인 투자에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많이 올라왔다 생각을 해서 또 급락하지 않을까? 아니 도대체 어디가 많이 올라왔습니까? 그래서 그 시장에 대한 얘기는 또 뒤에서 또 한 번 더 할 거고 장이 좋아요. 장이 좋아서 그래서 지금 불기둥 종목들 그다음에 실전 매매 정세 종목들 아주 좋은 수익률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게 장이 안 좋을 때에서는 수익을 내주고 싶어도 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게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작년에 이거 재작년 2022년도에서는 자랑한 게 고작 이거였던 거죠. 남들은 마이너스 50% 깨졌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현금화를 했거나 아니면 바닥 종목으로 들어가서 10%밖에 안 깨졌죠. 20%밖에 안 깨졌죠. 다른 사람들은 마이너스 70% 깨졌대요. 마이너스 20%밖에 안 깨졌죠. 손절하세요. 그 정도면은 다행인 겁니다. 마이너스 10%밖에 안 깨졌네요. 다른 사람들은 어제 하루 만에 마이너스 10%, 일주일 만에 마이너스 30% 깨졌는데 10%밖에 안 깨졌죠. 이게 자랑이었던 2022년도장. 2022년도장에서는 누가 덜 깨지나 게임이었던 거거나 아니면 많이 빠졌던 거 반등 줄 때 단타 치고 먹고 나오거나 하는 장이었다면 지금 현재의 시장은 돈 버는 장입니다. 이날이 언제면 4월 18일 날입니다. 제가 아무 때나 막 장 올라간다 종목 사라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무슨 종목을 사라는 얘기는 안 해줘요. 왜냐면 방송에서 많이 얘기하니까. 여기서 힌트만 드립니다. 힌트만 드리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자 뭐라고 제가 적어놨냐면 그래도 열심히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보너스로 알려줍니다. 오후 2시 41분. 그러니까 회원들한테 이미 다 얘기를 해놨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하기에는 조금 왜냐면 4월 18일 날이 아까 기억나십니까? 미국장이 떨어지고 있을 때였어요. 4월 19일 날 미국장 폭락 나왔어요. 2% 이상 빠졌을걸요? 장대음봉 나오고 뭐 그런 장인데 제가 볼 때는 빠질 만큼은 빠졌고 우리나라가 그때 수상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4월 18일 날 보면 IT줄이 아침부터 강합니다. 근데 이거를 바닥이라고 하기에는 아침 제가 방송이 9시 50분에 시작해서 10시 50분, 그러니까 11시 전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서 시장이 바닥을 쳤다 안 쳤다라고 보기에는 이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공개 방송을 더 진행을 해서 더 강하게 거기서 얘기를 해준 건데 바닥을 쳤다고 그래서 거기서 대놓고 이렇게 보면은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매수하라고. 자 그러면서 제가 코멘트를 뭐라 써놨냐면 망할지 말지는 내일 고민하고 오늘은 누가 보더라도 매수의 시그널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365일 매일 얘기하는 전문가라면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어요. 365일 10년 동안 맨날 매수만 얘기합니다. 증권사 리포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그런 전문가 아니라는 거. 아까 좀 보여드렸죠? 2022년도장 그리고 작년 9월달장 현금화하라고 피고름장 된다고 도망가라 현금화하라 박살난다 종목도 50% 이상 박살난다
저는 빠질 때는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도망가라는 신호가 아니고 매수하라는 시그널이죠. 확실하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시장이 반등을 줬다니까요. 이게 4월 18일이고 4월 요게 이제 요 날은 30일인데 요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주식시장 어제 바닥 쳤다고, 그러니까 어제 했던 얘기를 가지고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했던 얘기를 가지고. 30일이니까 29일이 되겠죠. 그래서 월요일 날. 그래서 이거 얼마 안 된 얘기니까 이거 저녁 방송 봐도 나와 있습니다. 저녁 방송에 저녁 방송 보면은 상담 방송이 있죠. 그래서 이때 당시 제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제 방송 출연했었었는데 그때에서 이제 제가 공개적으로 지금은 주식을 사는 게 맞고 바닥을 친 게 맞다라고 그때 얘기했던 부분들 찾아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때가 4월 29일 날 바닥을 친 거에 대한 시그널을 얘기를 했었던 가장 최근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지금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약한 걸 좋아해요. 저도 그래서 그거를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게 뭐 나쁜 거는 아닌데, 자, 바닥 종목이 있고요. 그러니까 실전 매매 정수가 있고 불기둥 레이더 방송이 있는데, 그러니까 불기둥 레이더 방송은 현재 지금 이제 종영이 됐어요. 4월 4일 날로 끝입니다. 요거는 4월 4일로 마지막 방송을 막방을 끝냈고, 요건 계속 지금 하고 있죠. 처음에 불기둥 방송을 할 때에서 이름에도 불기둥 AI 레이더가 나와 있듯이 급등하는 날이 서 있는 종목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강한 종목, 날이 서 있는. 그러면은 날이 서 있는 애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상향. 머리를 들고 각도가 서 있죠. 바닥에 있는 종목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반대예요. 이렇게.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거를 사기가 쉬우냐? 이건 못 사요. 이런 걸 잘 삽니다. 그럼 이걸 왜 못 사느냐? 최근에 에코프로가 고점에서 LNF와 함께,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라든지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이게 한 10년 전에 고점을 치고 반토막이 났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기억 속에 사라져서 고점인 종목을 잘 샀을 겁니다. 근데 지금 LNF부터 해서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에코프로 지금 이제 액면 분할까지 하고 지금 고점에서 30만 원짜리가 지금 10만 원 같습니다. 15만 원이 반토막인데.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쪽에서 1년도 안 됐어요. 1년 안 됐는데 거의 10개월 동안 한 40%, 50% 깨진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20만 원에서부터 물린 사람들이 딱 지금 마이너스 50%인 거죠. 20만 원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 LNF도 마찬가지예요. LNF도 이미 고점에서 거의 35만 원짜리가 이까지 빠지면은 얘도 마이너스 59%니까 마이너스 60%죠. 이것도 이렇게 고점에서 빠진 지 얼마 안 됐고,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다 떨어지는 이 경험들을 많이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사기가 더욱더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 바닥에서 많이 올라가는 것들을 건드리기가 지금 꺼려지겠지만,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IT 섹터에서 강한 쪽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자, 그거를 지난담에 얘기한 게 아니고 요 불기둥 방송을 여러분들한테 열어드리면서 작년 9월달, 10월달 열어드리면서, 그리고 실전 매매 정수에서도 바닥 종목들 섞었습니다. 강한 종목들 섞었는데 결국은 강한 종목들의 흐름들이 수익률이 좋아요. 다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사라라고 찍었던 종목들인데, 일단 하이닉스 차트를 보면 너무 좋죠. 그리고 현재 이 구간에서 매매하는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지금 안전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걸 깨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깨기가 어려워요. 왜 그런지는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깨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이걸 깨려면 미국장이 박살이 나든가 우리나라 지수가 급락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까지 외국인들이 주식을 열심히 산다는 것은 고가를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미국은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면 역사적인 신고점을 또 돌파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신고점이 3,300대예요. 근데 지금 2,800도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수로 여기를 박살을 낼 거예요? 올라가서 뚫어야지. 그래서 하이닉스는 작년도부터 추천해놨고 올해도 계속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수익도 지금 54%대 수익을 주고 있지요. 근데 이거는 더 가면서 20만 원은 당연히 가야 되는 자리고 그러니까 시장과 함께 갑니다. 삼성전자보다는 얘가 나아요. 어쨌든 얘가 20만 원 가고 그리고 올 연말까지는 전 최대로 가면 30만 원. 근데 이제 10년 뒤에는 100만 원까지도 봅니다. 하이닉스. 자, 하나마이크론 81.6% 수익. 그리고 이렌시스 183%. 그리고 이거 작년 기준이에요. 작년에 이제 LRG 넥스원도 10월 10일 날 요즘 들어서 이제 방산주들 많이들 추천하는 전문가들 많이 나오죠. 저는 방산주 2020년도서부터 되게 좋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밀리터리 사이트 이렇게 보면은 뭐 제가 그쪽에서 정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국뽕이라 그러죠. 우리나라 무기들이 막 개발이 잘 되고 잘 수출이 되고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봐요. 가끔 가다가 밀리터리 사이트에 이런 것도 지금 있구나. 미사일이 지금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수출이 되고 있고 지금 전차라든지 K9 뭐 이런 것들도 어디 지금 수출이 되고 있고 뭐 등등등등 얘기들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이 이게 심상치가 않구나. 그래서 2020년도에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방산주가 바닥에 있는데 너무 좋더라. 그래서 그때 당시 풍산도 추천하고 뭐도 추천하고 그랬던 종목들이었는데 지금 많이 올라왔죠. 계속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던 거니까 이거는 다 넘어가고요. 자, 뒤에 또 뭐가 있냐면 자, 2023년도 작년이죠. 이때 이제 불기둥 레이더 방송에서 흥하해운도 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확 올라갔다 지금 다 떨어졌어요. 자, 이거는 좀 보고 갈게요. 이거는 1,807원인데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강한 종목을 하는 건 좋은데 자, 11월 2일 날 흥하해운 자, 11월 2일 날 자, 바닥 쪽에서 이때에서 왜 들어갔을까? 거래량 보고 들어간 거예요. 바닥에 있고 거래량 있죠. 이거는 불기둥은 아니었어요. 불기둥은 아니고 불기둥이 오히려 앞에 있었죠. 그러니까 강한 흐름들이 여기 앞에 있었고 오히려 불기둥 추천주를 공략할 때에서는 이런 자리 잡아야 됩니다. 강한 걸 잡을 때는. 근데 이거는 요 거래량을 보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있는 바닥 종목인데 어쨌든 쭉 올라갔다가 도로 다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위에 있을 때는 쫓아갈 생각을 하지 말고 그리고 쫓아가더라도 여기도 쫓아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강한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쫓아가는 거일 수도 있고 지금 들어가야 되는 절호의 타이밍 자리일 수도 있는데 그건 목표치를 보면 대충 나옵니다. 어쨌든 여기 자리에서는 바닥에서 드렸던 불기둥 종목인데 지금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떨어져서 수익률은 많이 반납을 했지만 자, 그리고 모아데이터 뭐 제주반도체는 저는 이거 더 간다고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열심히 겨울잠을 자고 있죠. 이것도 4,800원대에서 700% 가까이 올라왔던 작년 7월 달에 추천했었던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기술투자 144% 가온칩스 이거 현재에서도 제가 계속 리딩을 하고 있는데 200%대가 넘어갔는데 지금 한참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게 또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 리노공업 최근에 그 고점을 돌파를 했는데요. 이게 작년에서 16만 7,500원에 추천했던 건데 엄청 잘 가죠. 그리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뭐 HLB 이것도 하도 많이 올라가고 맨날 얘기하다 지겨워갖고 요즘은 잘 얘기 안 하는 건데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제 별로 저도 신경 안 써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팔고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테라피틱스, HLB 테라피틱스 추천했는데 283%. 그리고 석유, 한국석유 86%. 다 불기둥 방송에서 추천했던 거, 중앙에너비스 올해.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종목들 좀 많이 뽑았는데 가온전선. 그러니까 전선 테마주 요즘에 강하게 움직이죠. 근데 1월 25일 날 저는 왜 추천했냐면 뭐 인공지능 그때 이슈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온전선도 그렇고 이구산업도 그렇고 이게 이제 레이더 저는 이제 그런 검색식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찾아내야 되는 그게 있긴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찾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검색식에 제가 녹였어요.
힘의 에너지의 법칙을 녹여서 강한 흐름들을 있는 것들을 그래서 지금 1월 25일 날에 이렇게 뚫어버린 거 있죠? 뚫어버리는 흐름을 보고 그래서 강하길래 이게 왜 이렇게 강하지? 이상하다 해갖고 방송 출연해뒀더니 요때쯤에서 알아서 뉴스가 터지면서 인공지능 수요가 막 늘어나면서 전선주들이 좋다 그래갖고 급등을 해버리는 뭐 이런 이제 경우들도 있게 되고 그래서 저는 운동 에너지 법칙을 저는 선호합니다. 호재가 알아서 터지거든요.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이거 추천한 지 얼마 안 돼서 1월 달이면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닙니다. 이제 5월 이제 시작이니까 이것도 132% 수익이 나고 그리고 2월 달에도 51% 수익 LS도 요즘에 많이 가죠. 전선 테마. 이수페타시스도 많이 갔었고 PSK 홀딩스 61%, 세경하이테크 이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40%, 이오테크에서 55%, 반도체, 한양디지텍, 우주항공 테마 플러스 반도체 장비인데 102% 요즘에 잘 가죠. 이구산업 이것도 마찬가지 좀 전에 봤었던 그 가온전선처럼 같은 그런 검색식에 같은 조건에 같은 힘이 보이길래 추천했더니 요즘에 구리 가격 올라간다고. 저 구리 가격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추천한 게 아니에요. 차트가 좋아서 추천해놨더니 65% 올라가고요. 풍산, 방산주 원래 좋아하긴 했지만 구리 가격에 호재가 터져서 86%는 올라가죠. 근데 얘는 갈 줄 알았어요. 그리고 현대로템도 갈 줄 알았고 어쨌든 한미반도체 이거는 이제 실전 매매 정도에서 추천했던 종목인데 위치를 보면 강한 거. 그래서 등등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게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떠 있는 종목들 이것도 바닥이 아닙니다. 제가 이거 일부러 떠 있는 걸 사야지만 수익이 많이 난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거 일부러 추천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거 건들지 말아라. 안 간다. 떠 있는 거 사라. 바닥에서 100% 올라간 거 200%, 300%, 500%, 1000% 올라간 거 사라. 그게 더 잘 간다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잘 가는 겁니다. 자, 지금 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락장이 아니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거 건들려 그러면 안 올라가요. YIK도 지금 135% 올라가고요. 3월달 YC캠 97%. 이거 최근이죠. 최근. 그게 이 방송은 4월 4일 날 종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없지만 그리고 실전 매매 정수에서도 왜 종목이 없냐면 제 실전 매매 정수에서 주성엔진을 한 달 내내 추천하고 있거든요. 한 달에 이제 2달 가까이 돼요. 왜 그러냐? 제일 안전한 종목. 급등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적지를 않았던 거예요. 여기 적으면은 뭐 퍼스텍, 주성엔지니어링 다 수익이에요. 수익은 수익인데 재미가 없죠. 어쨌든 불기둥 종목이라는 거는 강한 거를 얘기해요. 각도가 서 있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성엔지니어링을 많이 얘기하긴 하지만 그 시가총이 크잖아요. 1조 7천억짜리 종목이고 안전하기 때문에 얘기한 거지 그게 능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이제 핵심은 시장은 좋은데 너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건들려 그러면 수익이 잘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IT를 집중을 하시되 강한 거를 꼭 섞어서 하시고 그러니까 불기둥 종목들 제가 더 차트를 더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장은 계속 좋아질 거예요. 지수 2,800 당연히 넘어갑니다. 이거 못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넘어갈 건데 넘어가는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IT도 좋아요. 버리지는 마세요. 근데 꼭 강한 거를 섞어서 매매를 하자. 자, 일부러 주성엔지니어링을 주는 이유도 그거보다 더 좋은 종목은 많지만 기본이 어쨌든 주성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하이닉스라든지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런 이제 떠 있는 종목들이 좀 주가 되면서 바닥에 늘 땡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 나중에 또 공개 방송을 하거나 또 강의가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또 다 못한 요 패턴들 이 패턴 좀 설명하려고 했더니 이 시간이 많이 없네요. 어쨌든 시장은 좋다 이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